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4월달 운세 할게요. 벌써 4월 운세를 하게 되네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병오년이고요. 2026년 병오년 임진월이에요. 우리는 항상 병오년 틀 안에 있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또 한 번 강조드리자면, 사건, 사고는 세운에서 일어납니다. 연운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날 일들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건, 사고가. 근데 그것이 언제냐라는 어떤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파악해 나가는 것이 월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운은 이제 잊어버리고 월운을 막 대입해서 보시면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병오년 운세에 대해서 했던 게 다 어디 간 거냐고. 병오년 운세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의 월운이 어떤 스케줄표처럼 타임라인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병오년에 임진월이 맞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병이라는 글자를 세군, 올해의 임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군의 입장에서 임수가 뭐예요? 얘는 세군의 입장에서는 편관이 되죠. 네. 빙고. 그러면 이 임수가 편관인데 그럼 편관에 대해서 막 알아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물상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병화가 임수를 보면 임수라는 거가 병화를 그 자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니 어떻게 수가 화를 보여줘요? 보여줘요. 화도 수를 보여주고요.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수가 화를 보여주고 화가 수를 보여줘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강바다 호수에 떠있는 태양빛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저 이제 사는 곳이 근처에 석천 호수가 있어요. 거기가 한각의 원류래. 이렇게 그 개간 간척 이런 거 하다가 원류를 남겨놓은 게 석천 호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가면 지금 가서 이제 산책 같은 걸 하면은 태양이 지금 되게 정중앙에 지금 떠 있거든요. 네. 그대로 비추고 있죠. 태양도 그대로 이 호수가 비추고 있고 호수도 그대로 태양이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병화 임수의 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말 있잖아요. 이거 붙은 말. 광희상형. 강휘상령이라는 말이 고서에 이미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가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죠. 그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강휘상령을 우리가 이제 좀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할 때는 구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뭐 어떤 한 군데를 클로즈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거기에 이렇게 우리는 줌이라도 하잖아. 네.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저기 또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그럼 이렇게 막 확대해서 보잖아, 막 이렇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전체성을 띈다는 건 결국 상징적이라는 거고, 전체성을 띈다는 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고,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병화와 임수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 세 군의 입장에서는 임수가 편관이에요. 그럼 편관, 정관 떠나서 관이잖아요. 그럼 관에 관련된 일이 생긴다, 이걸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관에 관련된 일이 뭘까요? 그냥 다 갖다 붙여보세요. 관과 관련된 일이 뭔지. 첫째, 직장이 있겠죠. 관과 관련된 일. 둘째, 어떤 기관, 은행, 은행 대출도 관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죠. 또는 세무, 또 관과 관련된 일일 수 있죠. 책임? 어떤 책임, 소재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관과 관련된 일이겠고, 또 여명에서는 남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럼 이제 이달에 만났어. 근데 그 허우대는 보여. 근데 구체화돼 있지 않아.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 사람의 성향과 내 성향을 이렇게 맞춰봤을 때 어떤지 구체화돼 있지 않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코가 이렇게 생겼네, 입이 이렇게 생겼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결정사에서 얘기하는 그런 스펙 정도. 결정사를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 소개팅 해도 그런 거 물어보잖아. 어디 다녀? 맞아요. 키 커? 뭐 부모님은 뭐 하셔? 뭐 이런 거 하잖아. 뭐 그런 정도. 그런 정도의 어떤 일반화된 상식 정도. 사실 8글자잖아. 네. 팔자? 8글자. 대운까지 합치면 10글자잖아요. 그 10글자를 우리가 다 봐도 100%를 봤다고 할 수 없는데, 우리 지금 일간별이잖아. 네. 이 한 글자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끼워 맞추려고 하는 저를 좀 어여삐 여기셔서 저는 맞았는데요, 전 틀렸는데요 하시지 말고 스스로, 그쵸? 여기 제 강의를 들으시는 정도 되면 스스로 그 느낌과 그 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좀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에 대한 거냐, 이번 달은 임진월은 어떠한 거냐라고 했을 때 병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 또는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수박 겉핥기의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 임진이라는 거는 습이죠. 네. 진월은 다 습이에요. 뭐 굳이 저 습을 뭐 여기다가 굳이 대입을 안 시켜도 되기는 한데, 습이다라는 거는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맺고 끊는 게 잘 안 돼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관으로 왔기 때문에 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저 부서로 가래. 싫어요, 이씨. 그럼 너 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런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개개인한테 적용될 수 있겠다. 그럼 간목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저도 무슨 말씀 드릴지 잘 몰라요. 해보자고요. 자,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에 우리가 간목을 볼 때 월로는 임진월입니다. 연, 월. 그러면 이 병화의 어떤 그 간목이 병화를 보는 그 병화의 역할과 병화가 의미하는 거를 일단 먼저 보고, 그러면 사건 사고 일어날 일들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임진월은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는 거죠. 자, 간목한테는 식신. 식신상관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간목을 키운다. 간목이 펼친다. 간목이 추진한다. 간목이 도전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그럼 간목을 키운다. 그럼 병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간이 나잖아. 그러면 내가 크는 거죠. 병화가 날 키워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거냐? 내가 사실은 간목 그 입장에서는 자라서 뭐가 될지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는 이 병오라는 에너지가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어떠한 일에 능수능란하고 어떠한 스페셜티를 갖고 있는지 얘가 알려주는 거야. 얘가 보여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오 이렇게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 그거를 펼치고 추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식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해인데 임진월이 딱 왔어.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관과 관련된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나한테는 인성이긴 하지만 병화의 이 세 군의 입장에서는 관과 관련된 일이니까 뭐 투자 뭐 이런 거 받는 거, 어떤
은행에서 금액 어느 정도까지 뭐 대출 받으실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뭐 또 뭐 빨리 말해봐. 관과 관련된 거니까 무슨 계약 상황? 계약 상황인데 이게 법적으로 한도가 어느 정도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추진했을 때 뭐 세금이나 뭐 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에 가서 허가를 받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뭐 허가, 또 뭐 금액 산정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경인월, 네. 신묘월을 거쳐왔잖아요. 재운을 거쳐온 거예요. 이 병화 입장에서 재운을 거쳐온 네. 거예요. 그게 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재운에는 이제 그런 일적인 거, 뭐 금액적인 거 이런 거 다 이제 이렇게 해놨을 거라고. 네. 다 리스트업을 해놨을 거라고. 그게 관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허가가 되느냐,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 뭐 이게 허용이 되느냐, 뭐 내가 가게를 넓히고 싶은데 이게 그러면 우리 이제 구청이나 뭐 이런 데가, 시청이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되느냐, 뭐 이 벽을 허물어도 되느냐, 그쵸? 안 된다, 이 벽은 그대로 유지해라. 뭐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임수로 왔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언제 구체적이 돼요? 다음 달에. 그쵸? 임수가 개수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얘는 개사월이 되겠네. 네. 그쵸? 개사월에 구체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신 분들은, 그리고 간목이 일간이 아니더라도 간목이 갑인월이야, 그래도 간목 기준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갑인월이면 일간이 모든 간에 그 갑인에 이렇게 마치 걔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간목이 어디에 있든 일간보다 더 강하다라면은 그 간목 중심으로 보셔도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추진하시고 도전하시고 알아보시고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번 달에 임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간목한테 진토가 또 왔다는 것도 풀이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간목 입장에서는 심어, 뿌리 내려, 안정화돼. 결정됐으니까 이제 뿌리 내려서 이제 하면 돼. 성장하면 돼. 이런 마인드. 뭐 마인드라기보다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정적인 어떤 관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뭔가 이제 하면 되겠다 라는, 뭐 이제 병원연 이제 시작한 지 3개월째 이니까 아직 모르거든요. 우린 갑오달이 지나봐야 돼요. 올해의 핵심 달은 갑오달. 갑오달이면 6월달. 그때 가봐야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 충분하십니다. 간목들. 용기를 더 내셔서 아자아자. 을목. 자, 병원연이야. 병원연인데 나는 을목 일간입니다. 임진월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병화가 들어온, 세군으로 들어온 해에 이 을목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을목이 병화를 봤어. 그러면 가장 상관이지만 가장 진신이라 그래서 가장 을목한테는 필요한 글자이기도 하고, 정말 적응력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을목이 천간 10개 중에서 적응력, 생산성에 대한 현실적 감각, 이런 거는 가장 초기 발달돼 있고 가장 그러한 능력 갖고 있어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을목은 살아남는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조건이 지금 형성된 거거든요. 병화로. 특히 병화 없으신 분들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병화 있는 사람은 그냥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면 되지, 뭘 너는 찡찡대냐, 그냥 하면 되지, 막 이런다니까. 병화 있는 을목들은 그냥 해, 막 너 반장해, 막 이런. 근데 병화 없는 을목은 내가 반장 어떻게 해, 이거 반장이라고 안 하지 요즘은. 회장이. 요즘 회장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 병호가 왔잖아. 모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을목한테는 자신감, 또 그걸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이런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진해. 내가 을해야 막 습해, 막 병화도 없고 막. 그런데 병화가 왔잖아. 그러면 내가 초목인데, 내가 화분인데, 내가 들꽃인데 태양이 나를 쫙 끌어주고 있잖아. 너 이제 성장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수생목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이 무었다 아이가, 많이 무었다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친구의 영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을해라는 게. 먹어도 나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병화가 딱 출현을 함으로 인해서 해수까지 딱 소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습한 경우에 딱 을해일주 아니더라도 뭐 을묘도 마찬가지고 뭐 진월의 을목도 마찬가지고, 그쵸. 이제 을목이 그 어떤 자격을 갖추는 상황에서도, 또는 또 목극토하는 어떤 내 영역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이 병화는 상당히 의미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온 거다, 을목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임진달이야. 임진달은 이 병화 입장에서의 관이라는 그 의미를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허가, 관공서와 관련된 뭐 업무들, 관공서 업무들, 그리고 뭐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대출 금액에 대한 뭐 한도, 관과 관련된, 세무서에서 내가 올해 어떻게 또 이제 세무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 관과 관련된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 관계에서는 이제 뭐 상사와 관련된 일들, 또는 여기다가 써놔야 되겠다. 상사, 허가, 관공서, 이러한 일들, 그 상사라는 거는 이제 그 윗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김 부장님, 이런 분들. 그래서 을목도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일단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지, 어떤 선에서 가능한지, 그러면 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가 뭐 매출을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 손익분기에서 이제 안 하니만 못한 게 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대략적 상황을 파악하는 달이 임진달이다. 그러면 대략적 상황만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 개사월이 되면 그것이 좀 더 명확해지고 구체화되고 분명해진다. 다음 달 것까지 다 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목도 병화를 본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달이기 때문에 임진달은 이제 그런 이제 관과 관련된 것들을 해결을 하시면 되겠네요. 병5년입니다. 병화일간 임진월이에요. 년. 제가 펜을 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되게 진한 거를 쓴다고 쓰는데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내가 두꺼운 거 주문했어요. 두꺼운 거. 오늘 올 거야. 자, 병원연입니다. 그러면은 이 병화 일간이 병오를 봤다. 그럼 이제 이거 딱 보면 되게 북적북적하지 않아요? 정화도 마찬가지지만 병정화 일간들은 병원연이 북적북적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많은 키워드가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이득을 볼지, 나한테 그 사람이 도움이 될지, 뭐 어떠한 관계로 흘러갈지, 그거는 각자의 명을 봐야 되겠지만, 병화일간한테 병원연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도모한다.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병화 입장에서는 양인이 왔죠. 병화 일간한테는 양인이 온 거죠. 양인은 어떤 건가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의 이득을 볼지 말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만만치 않은데? 나를 능가하는 사회적 위치나 나를 능가하는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나를 능가하는 여러 가지 그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기둥으로 온 거죠. 양인을 달고 왔기 때문에. 그럼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 잘 모르니까 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또 뭐가 있을까? 리더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병화는 기본적으로 리더가 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어떤 병화일간이든지. 왜냐면 위치 에너지가 가장 높아요. 오케이. 와닿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짐이 백성들을 이렇게 품겠다라는 그런 너무했나? 그러한 기본적인 마인드, 굉장히 좋은 마인드죠. 품으려고 하는 거. 내가 목들을 보면은 키우려고 하는 거고, 금들을 보면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러한 거국적인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병화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병화가 북적북적한 가운데서 양인을 달고 왔으니까 나를 능가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은 오화로 돼 있으니까 조용해요. 조용하고 막 파악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리더가 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더 실력을 얻기 위해서 자세를 살짝 꿇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런 자세만 가져도 이번 해가 상당히 이득을, 게다가 너무 한하고 이제 습하고 이런 이제 그런 명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귀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병화일간들 대박을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임진월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한테도 그렇고 세군 입장에서도 편관이 온 거예요. 근데 월운의 편관을 막 살이 왔어요, 막 나를 어떻게 무자비하게 칠 건가 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양간들끼리의 이 살의 이거는 상징적인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를 비추고 있는 거라고. 살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편관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당연히 편관은 편관인데 나한테 막 어려움을 주려고 왔다기보다는 무게감으로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 무게감이란 말 좋다. 여기다 써야지.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죠. 무게감이 있다는 거는. 왜 부담이 돼? 은행 가서 알아봐야 되고, 여러 군데를 막 뛰어다녀야 되고, 그게 주민센터가 됐든지, 여러 관공서 같은 데 뛰어다니면서 지금 내 상황은 어떤 건지, 내가 이렇게 일을 추진해도 되는 건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될 때가 임진. 그럼 너무 이제 막 사업하시고 막 이런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그럼 그렇지 않고 직장인이다라고 하면 올해 나한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조건을 가졌는지. 그렇잖아요. 회사 안에서의 그 규칙이 있거든요. 그 팔리시라고 하는데, 회사의 그 팔리시 안에서 내가 어떠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내가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고 지금. 이미 일들은 많이 벌어졌겠죠. 경인월, 신묘월에 제 운이었으니까 이제 막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뭔가 그거에 대한 규칙성 같은 것들이 붙겠죠. 요선은 넘지 마라라든지, 너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자금적인 한도는 이렇다라든지, 또는 학생들 산모가 있대요. 모르지. 모의고사가 3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그럼 산모, 육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를 안 키우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 관의 입장에서라는 건 학교에 그런 규정이 있을 거고, 또 그 모의고사 제도가 그 아이의 성과에 나중에 이제 수능을 시험을 친다 만약에, 그러면은 어떠한 제도적 의미가 있는지, 포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월. 그쵸? 그렇게 이 평가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잘 안 하다 하시면은 요 앞에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찍 가서 병화 딱 보지 말고 앞에 부분 한 5분 10분 정도는 어떤 일간이든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진월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놓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직장 상사에 관한 어떤 허가에 관한, 관공서 업무에 관한 어떤 일들이 무게감 있게 들어온다. 이렇게 병화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기초할 때 막 질문한다 내가. 자, 병 5년인데, 그쵸? 저는 항상 월운을 할 때 이 세운을 써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임진월. 임진월 4월 5일 청명부터 임진월이에요. 4월 5일 원래 식목일이잖아요. 네. 진짜 진월이라는 건 다 심어라. 다 심으면 다 잘 자랄 거고, 다 뿌리를 내릴 거고, 어떤 그러한 풍요로운 미래를, 이때는 풍요롭지 않아요. 진월에는 보릿고개예요. 진월은 풍요로운 미래를 이때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화를 보자고요. 정화는 조금 의미가 병화랑은 좀 달라요. 정화는 내가 막 리드하겠다 이런 생각 없어요. 정화는 좀 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는 사람, 계획을 구체화시키려는 사람. 왜냐하면 정화는 열성으로 다루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를, 금을 어떻게 내가 순서껏 순차적으로 해나갈지,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정화는. 병화와는 좀 다르죠. 그런데 그 정화가 올해는 근을 이렇게 근을 달고 왔다. 병화는 겁재예요. 겁재가 내 근을 달고 온 그런 해다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시고, 그러면 임진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역시나 이 병화 세 군의 입장에서 임수라는 건 편관이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정임합을 했지만 나랑은 그걸 우선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정임합했으니까, 정관이 왔으니까 뭐 보호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 세 군, 올해의 임금이 이 편관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관이라는 건 그러니까 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어떤 초기 단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왔다는 뜻인데, 직장 상사와 관련된 문제, 허가라는 건 이제 관공서, 뭐 세무서, 뭐 여러 가지 뭐 구청이라든지 뭐 이런 허가와 관련된 일들, 그런 것들이 일단 1단계로 무게감 있게 딱 이렇게 턱 이렇게 온 거죠. 처음에는 쫄리죠, 좀. 무게감 있게 오면 우리 그러잖아. 막 뭐가 수치화돼서 들어오거나 그럼 막 어떡하지 막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액션을 어떻게 취할지 좀 계획을 잘 세우시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담감은 있는 달이다. 정화 입장에서는 이제 진월이 진 빠지네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월이라서 진 빠지는 게 아닌데, 정화 입장에서는 이 열성을 설하는 에너지거든요. 화생토 하는데 이 열기를 유지하고 싶은 정화의 입장에서는 진토라는 거는 그런 열기를 설해요. 끌어내요. 에너지를 뺏긴다고, 정화의 입장에서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좀 지칠 수도 있고 진 빠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유리한 해이기 때문에 나의 근이, 나는 물론 이제 뭐 걸럭격들도 있고 그러시겠지만은 정화 입장에서는 좀 단단해지는,
에이씨, 그래, 해봐. 단단해지는. 해보지 뭐. 이런 근자감도 들어왔다. 근데 병화가 오히려 정화한테는 조금 불리한 입장인 거예요. 아까하고는 반대예요. 나는 오히려 병화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끌고 가냐면 정화는 병화를 활용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뒤에서 마무리 해줄 테니까 한번 해봐. 깃발 들고 한번 앞으로 가봐. 그럼 내가 뒤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막 정리정돈 할게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음이 양을 다룰 때는 앞세우는 거예요, 양을. 양을 내세우고 뒤에서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한 면들을 챙기는 모습이 음이 양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게 백앤머리 송사 같은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당신이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이번 설에 못 간다고 그래. 막 이런 거. 이런 예를 들어도 꼭 이렇게 예를 든다니까.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유리한 그런 해에 있는데 이제 임진달이라는 거는 직장의 윗사람들과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업무 허가 같은 거,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떠한 범위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들, 또 관공서 가서 뭐 세금 관련된 거, 뭐 뭔가 서류 관련된 거, 뭐 서류 이런 거 처리하는 해가 되겠네요. 근데 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우리 좀 쫄려 그런 거. 자기는 제가 그렇게 잘 돼 있으면서 난 무죄라서 무섭단 말이야. 병 5년에 무토 임진 월입니다. 항상 이 세군이 이 병화라는 세군이 리더입니다. 올해의 리더. 올해의 리더. 그럼 나는 무토일간이죠. 무토일간이 이제 임수를 본 건데, 무토가 임수를 본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병화가 임수를 본 거다. 세군의 입장에서 임수라는 평관을 본 것이 이번 달에 그 키워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무토가 병화를 봤다는 건 막연하긴 하지만 인성이에요. 그렇죠. 병화가 이렇게 편인을 본 거고, 이 지지로는 정인을 본 거죠. 그러니까 무토의 자격이 드러난 거예요. 무토의 자격이 나는 금을 쓴다. 그러면 금이 드러난 거고, 내 이제 식상이 드러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목을 쓴다. 그럼 이제 목이라는 건 무토 입장에서 관이잖아요. 그럼 내 관, 나의 뭐 직업성, 나의 뭐 회사,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성으로 잘 드러난 것.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거는 관인상생 할 수 있고 또 식상을 폐인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해가 병 5년인데 그런 병원년이 임진월을 맞이한다는 건 반복되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 거지만 어떤 직장의 문제, 그쵸? 직장 중에서도 내 윗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지시를 내릴 것인가. 그러면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그런 거 매뉴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일을 할 때는 이 매뉴얼 안에서 해야 이거 벗어나면 안 돼 이런 거죠. 만약에 매출을 100만 원을 올리는 고객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5% 한도내서 선물을 줄 수가 있어 라든지 뭐 그런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 규칙을 어떻게 내가 숙지하고 지켜나갈 것인가, 또는 그런 규칙을 내가 알게 된 달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이제 새로 이제 직장에 들어갔어. 입사했어. 그러면은 입사할 때 이제 그런 규칙 같은 걸 교육받겠죠. 근데 교육은 다 해줘야 되는데 조금 조쏘라고 하나? 그거 알아? 나 오늘 왜 이래? 그런 데서는 잘 안 알려준단 말이야. 그냥 무조건 시키고 나중에 실수하면 왜 실수했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상사분들이 계시면
과장님, 부장님, 뭐 대리님이라고 해도 이렇게 직원이 새로 오면 알려주세요. 네가 파악해 이러지 말고 웬만하면은 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런 관에 대한 문제를 숙지하고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알게 되고 뭐 신입사원 아니고 뭐 내가 늘 해왔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병원연을 맞이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규칙, 뭐 그거에 대한 한도, 그거에 대한 뭐 매뉴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는 몰라. 왜? 개사달 가야 알아. 이게 정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는 정제지만, 얘한테는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정관이잖아요. 이럴 때 좀 더 구체화돼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아, 이런 거였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였어? 라고 알게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무토일간들은 임진월이라는 거는 그 병화 입장에서의 평관, 어떤 규칙이나 그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알게 되고, 그것이 뭐, 관공서 서류 관련된 걸 수도 있고 관이니까 허가와 관련된 뭐 특허 이런 거랑 관련된 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전체성을 띠고 들어오는 거죠. 병화한테 전체성을 띠고 들어왔으니까 무게감 있게 좀 이렇게 너무 무게감 있고 이렇게 막연하면 부담되잖아. 막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무토일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토들 근자감 쩔잖아요. 그래서 잘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임진월 화이팅. 이제 기토야 이제 다 죽었어 이제 기토. 자, 병오년의 기토일간들. 임진 월을 맞이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일 것인가를 봅시다. 그러면 기토가 이제 병원연을 맞이했다는 건 무토와 마찬가지로 인성이에요. 근데 이제 천간에 들어온 게 정인이고 바뀌었죠. 지지가 편인으로 들어온 거죠. 어쨌든 상당히 열성을 띠고 들어온 이제 인성들인데. 인성이 들어왔다는 거는 기토한테는 확실한 자격을 부여한 것이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기토에게는 굉장히 그 음양으로 만났기 때문에 확실한 문서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쓸게요. 확실한 문서 같은 것이 이제 왜냐면 천간으로 드러난 게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들어온 거예요. 자격, 뭐 부모 혜택 이런 것도 되고 인성이니까. 뭐 자격증 따실 거면 이때 빨리 따세요. 운전면허증 같은 거. 기토는 이제 상당히 현실감과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현실감각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하면, 그래, 논리는 이래, 알겠어. 그럼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지, 어떻게 대입시킬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토는 근자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하면 해보지 뭐, 이런 게 무토라면 기토는, 섬세하게 지켜보는 거죠. 세심한 눈으로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계속 그 아이디어를 구상을 하겠죠. 그래서 기토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무토보다는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고 현실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선훈 쌤은 기토를 가장 좋아하신대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래서 기토가 병원연을 맞았다는 거는 이제 뭐 공부와 관련된 일이 가장 학생들은 공부와 관련된 뭐 직장인들은 뭐 승진과 관련된 일 수도 있고 또 나는 그냥 가정주부다라고 하면은 열성을 굉장히 띄고 왔으니까 이제 부모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고 뭐 유산을 받아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부모 혜택으로 온 거니까. 근데 내가
병5까지 감당하기가 좀 어렵게 생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 그래도 좀 뜨거운데, 그런 화다토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더 화다토조가 되니까, 그런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웬만한 기토들은, 괜찮은 해가 되겠죠. 그런 기토가 임수를, 병화 입장에서의 임수를 만난 거고, 기토 입장에서는 재를 만난 거기는 해요. 정제를 만난 거긴 한데, 이 병화 입장에서의 임수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관, 어떤 구체적이지 않은 대략적 그 기준들, 환경들, 대략적 환경. 대략적 환경이라는 건, 직장 상사가 원하는 건 어떤 것이냐, 직장 상사가 나에게 지시한 건 어떤 내용이냐, 또는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존재감 있게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막연하지만 이것을 계속 이번 달에 해 나가다 보면, 이번 달은 4월 5일부터겠죠? 해 나가다 보면 감사합니다. 해 나가다 보면 개사달이 되면, 임수가 구체화된 게 개사거든요. 확실하게 보인다. 그때는 논문을 쓰셔도 된다.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 여왕벌님께서도 이번 달에 좀 막연한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이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근데 운영하는 그 기준을 지금 막연하게 세우고는 있지만 그것이 상당히 명확해지고 구체화되는 그 5월의 그 운세를 이제 곧 이어서 맞이하게 될 거니까 지금 그냥 그게 뭐가 됐든 간에 한번 해보시고 시행착오도 좀 겪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자영업자 입장이라면 저 관이 손님도 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 아주 중요한 얘기야. 자, 여기도 쓸게. 자, 자영업자라면 관이 손님도 되는 거예요. 손님. 근데 그 손님의 그런 그 스탠다드가 명확치는 않아. 명확치는 않지만 다음 달에는 내 손님들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역 어딘가에 내가 샵이 있어. 그런데 그 동네는 이상하게 큰 빌딩들도 많아서 직장인들이 많아. 그러면 내 손님들은 주로 직장인 중에서도 뭐 금융계통이구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명확히 짜여지는 게 다음 달 개사달. 올해는 이번 달은 조금 막연하다. 기토 있나? 네, 기토까지. 그러면 자, 병 5년에 경금이 임진월을 맞이한 게 되네요. 자, 경금이 이 병원년을 맞이한 거는 제가 지금 한 5번, 6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관살이 왔어요. 그냥 관이 세다. 관이 세게 왔다. 그러면 이 경금은 관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너무 관살이 이미 센 명이 아니라면, 그쵸? 이미 센 명이면 그냥 늘 그런 게 또 왔으니까 뭐 큰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조금 더 힘들거나 그런 건데, 경금은 이 병호라는 관을 좋아한다. 그래서 좋아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라고 했을 때 경금은 재련을 통해서, 담금질을 통해서 기물이 완성되고 역할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게 경금에게 화가 사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경금은 사회적 입지나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인간이에요. 나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어떤 입지, 나는 어떠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그래서 경금이 가장 좌절할 때가 역할이 없을 때,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근데 이 병호가 기둥으로 왔을 때는 최소한 그렇지 않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너무 부담이 클 수 있다. 왜냐면 관이 굉장히 세게 왔으니까.
그러나 이 시기를 잘 견딘다면 나는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이 이제 제가 계속 해왔던 말씀이고, 임진달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진달은 뭐냐? 임진달은 나한테는 식시. 식신이 온 거고, 진토는 뭐 정인이, 편인이, 그쵸? 편인이 온 건데, 이런 식신, 편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화 입장에서 편관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미 병호라는 그 해에, 병호년이라는 거 해에 경금이 만들어지고 경금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정해졌어. 그러면 만들어지고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스트레스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때는 내가 조금 아닌데요, 막 이럴 수도 있겠지. 식신으로. 그건 아닌데요. 수국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편관의 관이 온 게 아니라, 이 병화 입장에서의 편관이 온 거니까, 나에게 벌어질 일들은, 내가 자영업자라면은 손님들의 어떤 성향이 드러나는 것이고, 직장 상사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규정 안에서 어떤 시스템 안에서 일할지 그런 제도 같은 것이 드러나는 달이고, 그것을 뭐 허가받고 특허받고 내가 뭐 세무나 뭐 감찰이나 뭐 관공서 뭐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때가 임진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의 임진을 먼저 봐야 된다. 만약에 경금 입장에서 임진만을 본다면은 뭐 식신 왔고 뭐 편인 왔네, 뭐 식신이 폐인 됐나,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맞아. 그냥 병호라는 큰 줄기 안에 있는 스케줄표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은 그냥 경금은 이런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윗사람이 뭘 원하나, 내 윗사람의 성향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는 내가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 어떠한 규칙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가,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달이에요, 이번 달. 그래서 잘 넘기세요. 잘 넘기시면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만큼 화를 내가 감당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다. 그 중에 하나의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멋진 보석들. 신금. 보석들. 자, 병 5년에 신금 보석이 반짝반짝 하다 못해. 막 그냥 맨들맨들까지 해. 오화가 좀 맨들맨들하게 해. 임진월입니다. 그쵸. 이 신금은 이 병화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뭘 보여주냐. 구석구석 부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 막 깎인 부분, 뭐, 그 여러 가지 그 모습을, 왜냐면 병화는 신금한테 확 꽂히거든요. 병 5년이 왔다는 거는 나를 드러내기에 굉장히 좋은 해가 왔는데, 나는 그냥 예쁘다고만 비춰주는 걸로 느끼지 않고요. 나 왜 이렇게 부담 줘? 그렇잖아. 나 그냥 좀 나의 허점은 보이지 말고, 그쵸? 그냥 예쁜 면만 보이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신금은 완성됐거든요. 뭐 누가 완성됐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 보는 사람이 완성됐다고 생각하는지, 스스로 완성됐다고 생각하는지. 완성이 됐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 셀카를 찍어도 나는 요각도로 찍어야 예뻐. 그러면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뭐 밑에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콧구멍 다 보이고. 근데 이제 이 오화가 내가 싫어하는 열성을 갖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화 하나 왔으면은 참, 그냥 나 잘난 척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이기 싫은 부분까지도, 다 구석구석 들쳐 보일 수 있는 때가 병호다. 그래서, 좀, 나 멋져. 플러스, 네가 왜 멋진지 검증해봐. 이런 것까지 같이 왔다.
그래서 이제 경금에게는 확실하게 이걸 견뎌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금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해예요. 그럼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뭐 나는 산에 한번 갔다 오면은 굉장히 풀려요. 네.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면 많이 풀려요. 나는 이 친구랑 만나서 맥주를 한잔 하면 많이 풀려요. 그 각자마다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 관리법이 있을 거라고. 네. 그것만 잘 하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임진월은 어떤 거냐? 경금 입장에서의 평관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 안에서 임진월이 왔다는 건, 내가 자영업자다? 그럼 내 손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직장 다닌다? 그럼 내 직장 상사는 나에게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뭐 이제 뭐 관공서 뭐 문제, 뭐 은행 대출 문제, 뭐 허가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내가 구체화 시키려고 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좀 대략적인 단계, 그게 임진월이다.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부담도 있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왜냐면 막연하거든. 구체화되어 있지 않거든. 관에 대해서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게 이 병화가 임수를 본 거라고요.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언제 구체화되느냐? 계사달에. 계사월이 되면, 5월이 되면 막연했던 것들이 구체화된다. 내 손님이 어떠한 성향인지 막연해. 내 상사가 어떠한 성향인지 막연해. 뭐 이런 것들이 계사달이 되면은 구체화가 된, 좀 선명하게 보이고 좀 내가 더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게 된 상황이 되겠다. 자, 그래서 병 5년입니다. 임수일간이 임진월을 만났습니다. 임수일간들 좀 임진 때 좀 쉬어가겠네요. 좀 재정립하겠네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이 병5가 이게 제가 제 왕으로 왔거든요. 개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왕으로 이렇게 화가 오면은 임수한테는 이렇게 우리 호수물 줄어들듯이, 강물 줄어들듯이, 강물이 줄어든다 진짜. 진짜 줄어들어. 확 줄어들어요. 이렇게 뭐 한 달 반 비 안 와 만약에, 그럼 확 줄어. 그런 입장인데 이제 그러니까 제 왕으로 왔단 말이야. 그러면 힘들잖아.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적당히 해야지, 너무 제가 왕하면은 그 쟤한테 끌려다니잖아.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잖아. 이거 뭐 판토마임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임진달이 왔으니까 좀 이렇게, 그쵸. 그러나 이렇게를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병5가 더 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쵸.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고 월운이 있잖아요. 이거 비교도 안 되게 이렇게 봐야 된다고. 이 등모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병5가 먼저라고, 임수한테. 그럼 병5는 좀 스트레스 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 금이 잘 돼 있거나, 뭐 수가 잘 돼 있거나, 뭐 토가 습토로 잘 돼 있거나, 그러면 또 피해갈 방법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왕해지는 그런 때에 임진월이 왔는데 병화 입장의 평관이거든요. 그럼 병화 입장의 평관이 힘든 그런 게 아니라 병화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이제 비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진토도 수고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돼 있는 모습이 이번 달이에요. 그러면 비겁들하고 이 병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해소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 친구 만나서 뭐 얘기하고 그랬더니 좀 풀리네요.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번 달은 이 병화 입장에서의 평관, 그것이 왔다. 그러면 나한테는 이제 그게 비견이기는 하지만, 병화 입장에서 평관이 왔다는 건 손님에 대한 파악, 자영업일 경우에 내 고객들에 대한 파악, 내가 직장 다니면 내 직장 상사, 내 윗사람, 바로 윗사람이든 뭐 동료들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젝트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바라는지, 그럼 나의 스탠스는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달이 이번 달인데, 그것이 아직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구체화되느냐? 다음 달, 계사달에. 그래서 어떤 기준, 일에 대한 기준, 어떤 내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금액의 규모, 금액, 규모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또는 협력 부서는 어딘지, 협력 부서는 어딘지, 이런 거, 어떤 사람들과 코업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런 것도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무게감이 있다, 좀 부담이 된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음 달 되면 구체화되고 막연했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 살짝 쉬어가면서 전반적인 쉬어가면서 어떤 전체를 다시 파악하는 그런 달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다 하지 말고,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들어. 그래, 이런 때도 있는 거지. 기껏 연운 가지고 힘들다 하면 안 돼. 기껏 연운이잖아. 얼마나 긴 시간을 우리는 참고 견뎌왔는데, 기껏 하네. 조금 힘든다고 해서 힘들어 하면은 더 그 힘듦이 내 심리 안에서 가중되겠죠. 그래서 임수일관들 좀 쉬어가면서 좀 가족들도 돌아보고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지혜로운 임진월을 맞이하시고 잘 지나가시기를 바랄게요. 개수 남았네요. 네. 개수는 제가 마지막이니까 더 시간을 기울여서. 자, 개수 임진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병오라는 이 세운이 올 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올해의 리더이자 올해의 장군이자 올해의 임금이자 올해의 주인은 병화다. 그거를 일개 한 사람이 그 병호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안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이거든요. 자, 임진,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썼어? 누구야? 누가 와서 이렇게 했어? 년, 월 이렇게 써야지. 자, 그래서 이 병오가 개수한테는 기둥으로 재가 왔죠. 아까 임수가 맞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에너지인데, 개수도 너무 난하거나 너무 이 병호를 다룰 수 있는 근이 없거나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를 받기는 해요. 스트레스는 받기는 하는데, 병화가 이렇게 사실 막연한 글자잖아요. 아까 병화가 임수를 본다는 건 되게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개수는 그걸 구체화시킨다니까. 개수는 뭐가 와도 다 구체화시켜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파악하는 거, 일을 파악하는 거, 어떤 조직 안에서 내 역할을 파악하는 거, 모든 어떤 정황을 파악하는데 개수만한 게 없어요. 그럼 저는 개수일간이 아닌데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에서 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 개수를 무엇으로든 쓰고 있는 경우에,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개수가 내 명 안에 있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겠죠. 어쨌든 병오년을 맞이한 개수는 좀 병화가 이렇게 왔는데, 그 병화를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임수보다는 조금 유리하다. 유리한 입장이다. 개수이기 때문에. 그게 음이 양을 대하는 태도인 거거든요. 음은 양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아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 떡 중에 개떡 같은 거 있잖아.
있잖아, 개떡. 알죠? 떡이 이렇게 있는데, 이 떡을 내가, 여기를 탁 잘라서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병화예요. 병화처럼 보여? 여기만 탁, 이렇게 탁 가져와서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개수 마인드예요. 그래서, 대상을 잘 활용하는 성분. 대상을 잘 활용하는 거는 how, 저 어떻게 활용할지, 뭐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개수인데, 그런 개수가 임진월을 맞이했다는 거는 어떤 거냐? 다 떠나서 병화에게 내가 이제 병오년을 맞이해서 병오년이라는 걸 이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병오년에 편관이 왔어. 그럼 병오년의 편관이라는 거는 병오를 비춰주고 있죠. 네. 병오는 이런 거야. 이렇게 생겼어. 라고 비춰주고 있죠. 근데 그것이 내가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할 때는 어떤 나의 고객이나 손님, 내가 누구를 상대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손님층, 고객층을 파악할 수 있는 달이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조직, 큰 조직 안에서 또는 작은 조직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면은 내 직장 상사, 내 직속이든 뭐 우리 부서의 부서장이든 뭐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든 사장님이든 내가 보고하는 그 체계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알게 되는,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아요. 아직은 좀 막연해. 이런 건가 보다, 이런 걸 원하나 보다, 그럼 내가 올해는 실적을 이렇게 내는 게 좋겠다, 뭐 막연하게 알게 되는 달. 그쵸? 30일 31일인가? 1, 2, 3, 4, 30일. 어떤 애가 이게 없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거 달을 못한다 그러더라고. 그런 달이고, 이게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이렇게 좀 되게 무게감 있게 온 거라고 했어요. 막연한 거고 부담이 좀 되고, 그러나 잘 파악할 수 있다. 개수가 파악할 수 있으니 겁재가 와서 털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병화 입장에서 편관이 온 거니까 내가 상대하는 좀 어려운 대상을 내가 어떻게 파악하고 지혜롭게 그 활용해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짜기 위해서 다음 달에 구체화되는 거니까 이번 달은 큰 그림을 좀 그려보셔라 라고 개수의 임진월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질문. 그러면 병호라는 새 운이 어쨌든 전체성을 두고 뭔가를 다 키워내는 게 사실 병호년의 큰 틀이잖아요. 뭐가 됐든. 그러면 임진달만큼은 막연하지만 이 보여주는 거를 뭔가를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주어지는 거면 그거를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달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계획을 다 세웠어요. 경인달이랑 신묘달에. 왜냐면 그때 제가 왔기 때문에 세웠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허가받아야 되거든. 관에 허락받아야지. 이렇게 세웠는데요. 사장님, 잠시 면담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팀에서 이런 거를 세웠는데 이게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럼 이제 확 진행하면 되는 거고, 뭐 수정하라 그러면 수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학생들이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정말 확실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시험에 더 포커스해서 공부를 할지, 어떤 과목에 더 포커스해서 공부를 할지. 그럼 내가 원하는 내가 이제 만약 고3이다. 그럼 원하는 학과가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과목? 어느 과목에 더 집중을 해야 될지. 그러면 그 에너지는 어떻게 분산시켜서 내가 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아직까지는 임진달은 좀 막연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개사달이 간다면은 확실히 구체화되고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렇게 되는 때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